자,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 복잡하기를 한데, 결국, 음, 시기별로 그 유충 단계나 내역봉, 그리고 외역봉이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똑같은 비율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데, 여기서 만일에, 음, 여기서 그 꿀은 못 가져오고 소비하는 녀석들의 숫자를 한번 줄여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, 주임일대 정리체미 시에 왕을 강제 분봉시켜서 빼버린다. 빼버리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유충이 안 나오겠죠. 그리고 나서 왕대를 집어넣는다. 그러면 대략 왕대, 왕대를 집어넣든지 해서 최소한 2주 혹은 3주 후에 다시 이제 산란이 시작되도록 한번 요걸 조절을 해본다는 거죠. 왕을 빼서 왕 자체는 강제 분봉시켜서 또 다른 군으로 이제 만들어 온다. 그러면 이때의 꿀 생산에 동원되는 외역봉들 숫자는 그대로인데, 내역봉의 숫자도 그리 문제는 안 되죠. 왜냐하면 얘네들이 또 그냥 노는 게 아니라, 음, 받아온 꿀을 잘 저장하고 숙성시키고 또 유충들을, 동생들을 케어하는데, 이제 케어할 일도 없고 좀 쉬는 거죠, 얘들도. 그러니까 외역, 외역봉이 주로 꿀을 가져오고 내역봉이 이제 꿀을 처리한다. 그러니까 넥타를 가져오면 처리하는 얘네들의 숫자가 최대한으로 되게 하는 조치를 한번 해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대략 한 3주 정도 후에 다시 이제 새로운 신앙이 나와서 산란도 하고 또 이런 정상적인 봉구는 이제 구성이 되도록 처리를 해봤는데,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 확실히 생산이 늘더라.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벌의 일년별의 역할에 있어서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갑니다. 예를 들어 6월 14일에서 21일 요 주간에 있어서는 외역봉, 내역봉, 이제 산란 그 유충들. 근데 이 유충들을 케어해야 할 이 내역봉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거를 균형을 잡아야 되겠는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험은 못 해봤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그 대유밀기 기간은 우리 생산성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 봉군들의 건강 유지에서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또 조사해가지고,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발표하는 걸로 하고요. 뭐 복잡하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원군을 희생군과 지원군의 사용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꿀 생산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한번 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거는 뭐 제가 처음에 양봉 일지를 좀 한번 철저히 써보겠다 해가지고 그 벌통의 단상과 개상 일반적으로 뭐 삼상을 놓기도 했었지만 그 단상에는 유충장, 빈 소비, 개상에 유충이 얼마인가 소비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을 하고요. 여왕의 상태를 또 기록을 하고
그다음에 특이사항을 적고 했었는데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고 사실은 뭐 이렇게 꼼꼼히 해서 현실적이지는 않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면 4월 22일, 4월 23일 이런 식으로 계속 고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.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. 이건 엑셀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해봤는데, 저희야 우리가 그 대량으로 하는 대규모 양봉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 안 되겠지만, 어, 그 취미 양봉을 하거나 부업으로 해서 뭐 한 50통 미만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으로 그, 그 양봉 일지를 만든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볼통 배치하는 위치에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치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메모를 해놓고 다음에 이제 내검 들어가기 전에 요 작전을 짜가지고 왕위 교체 필요해 요쪽을 좀 더 봐야겠다라든가 이게 한눈에 그 입체적으로 띄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엑셀을 가지고 양봉일지를 만든다면은 음, 좀 편리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뭐 더 좋은 양봉일지 책자도 나오고 하니까 합리적인 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양봉일지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왕 교체가 필요한 이렇게 눈에 탁탁 띄니까 그리고 입체적으로 찾아가서 보고 뭐 이게 신왕이다. 구왕이다. 그러면은 이제 언제 교체해야 되고 신왕인 경우에는 좀 뭐 우선적으로 그 분봉을 걱정하지 않는다든가 요 위에 파란 색깔을 좀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그 구분을 한다든가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.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볼통 위에다가 자기만의 그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그 작업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식을 어, 채용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리 일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볼통이 그만해서 또 딱 뒤돌아서면은, 어, 내가 뭐 했었지? 뭐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질병 같은 것들에 의심되는 게 있으면 이제 표시했다가 이 샘플링 해갖고 지역의 그 가축위생 시험소 같은 데 가서 의뢰를 아,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좋죠. 이런 질병 이게 진짜 질병이라면 이제 점점 이제 양봉장내 다 퍼져버리면은 문제가 되죠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요거 같은데, 어, 훨씬 해보고 만일에 문제가 되면 이제 이 본군들을 뭐 소각을 시킨다든가 그 그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.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강좌에서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그림인데 여왕벌이나 일벌, 숫벌, 공이 알인 단계에서는 3일이 걸리죠. 부화하면은 에, 라바라 그런데 유충, 뭐 생김새 구더기 같죠. 유충 단계까지도 다 똑같은데 퓨파, 번데기 단계에서 일정 좀 다릅니다. 그래서 번데기 단계가 여왕벌의 경우는 10, 11, 12, 13, 14, 15, 6일. 얘는 10일서 20일 사이. 수퍼린 경우에는 이 기간이 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왕은 16일 만에 산란 후 16일 만에 태어난다.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.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일벌은 21일, 그러니까 3주 만에 태어나죠. 그러니까 이 3주라는 그 기간의 의미가 많습니다. 마우스나 뭐 계란, 닭도 그렇고
계란이나 그 임신 3주 만에 이제 꼬마들이 태어나죠. 그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3주 만에 태어나서 또 3주가 지나면 젖을 띠는 거죠. 성인이 되는 거죠. 벌도 3주 만에 부화가 돼갖고 외역봉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3주를 더 그 벌통 안에 있으면서 이제 성숙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3주가 지나서 또 3주가 지나면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꿀을 따올 수 있는 거죠. 꿀, 뭐, 물, 프로폴리스. 이제 외역봉이라 그러죠. 수펄은, 어, 24일 만에 부화를 해요. 일벌보다도 3일이 더 많다는 얘기죠. 그래서 수펄집 보면은 보통 일벌집보다 크죠. 그래서 한 24일 만에 나오는데, 이 번데기 기간이 일벌보다도 3일이 더 길죠. 3일이 더 기니까,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, 에, 응애, 찐득 이런 놈들이 일벌집보다도 수펄집을 더 선호해요. 그래서 일벌집에서 한 마리가 톡 뛰어 들어가서 번데기가 밀개가 되는 순간에 톡 뛰어 들어가서 어, 벌이 태어날 때는 5마리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. 다섯. 그런데 순놈은 이제 그 벌집도 크고 또 번데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7마리가 돼서 나온다. 그래서 그 응애 찐득이 얘네들도 알아요. 이게 그 수펄집이 훨씬 그 우리 증식에 유리하구나. 그래가지고 대부분 일로 뛰어들어가죠. 그래서 그 같은 일벌집이 있고 수펄집이 있으면 수펄집을 선호한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감할 때도 수펄집이 생긴다고 자르지 말고 수펄집이 이제 밀개가 돼서 딱 그 봉에 지면은 그때 수펄집만 잘라버려도 그 응애의 많은 부분을 그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그 한포 사격을 했죠. 한포 사격해서 대부분의 적병들을 이제 죽인 다음, 아, 말이 좀 이상하다. 아무튼 그 세력을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륙을 해가지고 시가전을 벌여서 소통 작전을 했죠. 똑같은 원리입니다. 그래서 수펄집을 일부러 조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펄집이 메꾼 다음에 그것만 딱 잘라내도 예를 들어서 응애가 100이 있다 그러면 90 정도는 그 약을 안 쓰고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. 그, 이 방법도 굉장히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양봉가들도 이런 식으로 약을 안 쓰고 수펄집을 이용해서 응애를 그 제거하기도 합니다. 그럼 여기서 여왕벌과 수퍼를 보면 여왕벌은 16일 만에 태어나서 그 생식장기가 성숙하는데 아, 4 내지 5일이 더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16 더하기 5일 하면은 21일, 22일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교미 비행을 떠나게 되죠. 그래서 교미 비행을 또 이 21일 실제로 일벌보다 닷새 먼저 태어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성충으로서 역할은 역시 21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. 1호부터 한 6일 정도를 들락날락해서 교미여행을 반복해요. 날씨 좋으면 자주 나가고, 날씨가 나쁘면 이제 교미여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이 교미여행을 가야 되는데, 어, 계속 일기가 불순하다. 그러면 이제 충분한 교미를 못 받는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하죠. 교미를 해야 여왕이 역할을 하는데 교미 기회가 없다. 아, 그래서 한 6일 정도 그중에 하루라도 이제 날씨 좋으면 얼른 나와서 또 교민 좀 해오겠죠. 어, 보고된 바에 의하면 대개 뭐 10마리 이상
20마리 미만의 그 슈퍼들과 교미를 한다 그래요. 그래서 많이 교미할수록 다양한 수컷의 정자를 받기 때문에,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그 군에 굉장히 유리하죠. 그런데 슈퍼의 경우는 24일에 태어나서 교미가 가능한 성적인 성숙이 일어나는데 12일이 또 추가로 걸린단 말이죠. 그러면 산란한 지 24 더하기 12, 36일 만에 슈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. 그럼 여왕벌은 21일 만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럼 21일, 36 빼기 20일 하면 10, 한 15일쯤 되네. 한 2주 차이가 나는 거지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감할 때 그 수펄집들이 보인다 하면은 그로부터 2주 후쯤 된다면은 여왕벌 왕대가 생길 것이다. 이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은 같이 교미형 날르는 시기는 같아야 되지. 여왕벌 혼자 휙 날아가 봐야 수폴이 없으면 안 되죠. 수폴이 날아가 봐야 또 여왕벌이 없으면 안 되고.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게 수폴집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왕벌이 생긴다. 아, 수폴집이 생긴 다음에 대략 한 2주쯤 후에 여왕벌이 생기는 걸, 여왕집이 생기는 걸로 이제 생각해 판단해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도 이제 무방합니다.